혹시 오늘 저녁 밥상에 올라온 그 먹음직스러운 생선이 사실은 항생제와 성장촉진제로 덩치를 키운 약물 덩어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겉보기에는 살이 통통하고 윤기가 좌르르 흐르니 아이고, 이거 참 실하다. 우리 손주 먹이면 살이 되겠네 하고 덜컥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물고기를 매일 밥 주고 키워낸 양식장 주인은 밥상에 그 생선을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이나 며느리가 그 생선을 먹으려고 하면 숟가락을 뺏어가며 말린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선이 좁은 수조 안에서 무엇을 먹고 자랐는지, 병들지 않게 하려고 어떤 약품을 물에 쏟아부었는지, 그 끔찍한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고기보다는 속 편한 생선을 더 찾게 됩니다. 의사들도 나이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니 붉은 고기보다는 흰살 생선을 드세요 라고 권하곤 하죠. 그래서 건강 생각해서 비싼 돈 주고 사드셨을 텐데 그게 오히려 내 간을 망가뜨리고 신장을 병들게 하는 독이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히 생선이 위험하니 드시지 마세요 라는 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평생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몸은 이제 젊은 시절의 몸과는 다릅니다. 젊을 때는 나쁜 게 좀 들어와도 간이 알아서 해독하고 신장이 알아서 걸러냈지만 60대, 7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이 장기들도 낡고 지쳐서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이럴 때 약물 잔여물이 가득한 생선을 드시는 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양식업자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최악의 생선 6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트나 시장에서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고 진짜 내 몸을 살리는 보약 같은 생선을 고르는 비법까지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싸니까 그냥 먹지 뭐 하고 아무 생선이나 사드시는 친구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그분의 건강도 함께 지켜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그럼 충격적인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가 겪었던 안타까운 사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김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고지혈증이 있어서 기름진 고기는 피하고 몸에 좋다는 생선 요리를 주 4회 이상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특히 뷔페나 식당에 가면 살이 부드럽고 가시가 없는 흰살 생선 요리를 즐겨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이 온몸이 가렵고 자고 일어나면 손발이 퉁퉁 붓고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체내 중금속 수치가 높고 간 수치가 엉망이었습니다. 술 한 방울 입에 안 대시는 분인데 말이죠.
원인을 찾다 보니 김 여사님이 건강식이라 믿고 드셨던 그 부드러운 생선들이 문제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생선들은 깨끗한 바다에서 잡힌 게 아니라 오염된 물에서 항생제를 먹고 자란 저가 수입 양식 생선들이었던 겁니다. 김 여사님은 내 돈 내고 내 몸을 망쳤다며 가슴을 치셨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냉동실에도 들어있을지 모르는 그 생선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양식이라고 하면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서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헤엄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합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 좁은 수조에 수만 마리의 물고기를 가둬둡니다. 마치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말이죠. 물고기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좁은 곳에서 서로 부대끼다 보면 상처가 나고 배설물이 쌓여 물은 금방 썩어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병이 돌기 쉽습니다. 한 마리가 병들면 순식간에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니까 양식장 주인 입장에서는 전 재산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약입니다. 사료에 항생제를 섞어 먹이고 그것도 모자라 물 자체에 살균제와 소독제를 들이붓습니다. 물고기들은 그 약물 섞인 물을 마시고 그 사료를 먹으며 덩치만 커집니다. 그리고 그 약물 성분은 고스란히 물고기의 살과 지방 속에 축적됩니다. 우리가 그 생선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약 성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섭취하는 꼴이 됩니다. 이걸 생물 농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지방이 많은 생선일수록 이런 독소들이 더 잘 들러붙어서 빠지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에서 혹은 식당에서 절대 피해야 할 양식업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최악의 생선 6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생선은 바로 틸라피아입니다. 아마 틸라피아라는 이름이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도미살 구이나 역돔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혹은 뷔페에서 회로 나오는 붉은 빛이 도는 흰살 생선, 그게 바로 틸라피아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름이 참 그럴싸합니다. 도미라니요. 도미는 아주 귀하고 비싼 생선인데 10,000원짜리 뷔페에서 도미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틸라피아는 사실 아프리카 태생의 민물고기입니다.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생명력이 바퀴벌레만큼이나 강하다는 겁니다. 3급수, 4급수, 심지어 하수구 같은 더러운 물에서도 죽지 않고 잘 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깨끗한 물에서 키우려면 정화시설도 갖춰야 하고 돈이 많이 드니까 일부 비양심적인 해외 양식장에서는 폐수가 흘러드는 강이나 좁고 더러운 웅덩이에서 이 물고기를 키웁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는 해외의 어떤 양식장에서 가축의 배설물을 틸라피아 사료로 줬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똥을 먹고 자란 물고기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죠. 물론 국내에서 깨끗하게 키우시는 양식업자분들도 계시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특히 식당이나 급식 납품용으로 들어오는 저가 냉동 틸라피아는 그 출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틸라피아는 잡식성이라 물속의 나쁜 것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게다가 오메가3가 많아서 먹는 게 생선인데, 틸라피아는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염증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이걸 드시면 불난데 부채질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식당 메뉴판에 원산지가 불분명한 도미살이나 흰살 생선 스테이크가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고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는 게 현명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생선은 장어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장어가 얼마나 좋은 보양식인데 그걸 먹지 말라니요. 하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시죠? 네, 맞습니다. 장어는 기력을 돋우는 훌륭한 생선입니다. 하지만 제가 경고하는 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밀집 사육 양식 장어입니다. 장어는 본래 성질이 예민하고 사납습니다. 좁은 곳에 가둬두면 서로 물어뜯고 상처를 냅니다. 상처난 곳에는 곰팡이가 피거나 세균이 들어가기 딱 좋죠. 그래서 일부 양식장에서는 피부병을 막고 빨리 살을 찌우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항생제와 항균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창 뉴스에 나왔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장어를 빨리 키우려고 성장 호르몬이나 심지어는 식용으로는 금지된 공업용 화공약품인 말라카이트 그린 같은 발암 의심 물질을 몰래 썼다가 적발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약품들은 장어의 지방층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몸 좀 허하다 싶으면 장어 액기스 내서 드시고 장어구이 드시면서 이야, 꼬리는 내가 먹어야지 하고 서로 권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장어가 항생제로 범벅이 된 놈이라면 보양식이 아니라 항생제 덩어리를 비싼 돈 주고 사드시는 꼴이 됩니다. 특히 장어구이는 양념 맛이 강해서 장어 특유의 흙냄새나 약품 냄새를 가려버리기 쉽습니다. 입에서는 달콤하고 고소할지 몰라도 내 몸속 장기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어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무항생제 인증을 받았거나 해시피, 해썹, 인증처럼 위생관리가 철저한 곳인지, 국산 중에서도 믿을 수 있는 양식장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냥 싼 맛에 먹지 하다가 병원비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중국산 양식 붕어와 잉어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예전에 산후조리하거나 몸 붓기 뺀다고 붕어즙, 잉어즙 참 많이 드셨죠? 옛날 시골 개울가 맑은 물에서 잡은 자연산 붕어라면 정말 약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건강원이나 시장 한구석에서 파는 붕어와 잉어 중 상당수가 수입산, 특히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중국이나 동남아의 일부 양식 환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열악할 수 있습니다. 공장 지대 옆을 흐르는 오염된 강물에서 자란 붕어와 잉어는 그 껍질과 내장, 뼈 속에 수은이나 납 같은 중금속이 잔뜩 쌓여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푹 구워 먹으면 나쁜 균도 다 죽고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균은 끓이면 죽지만 중금속은 끓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 시간씩 푹 고아내면 그 뼈와 내장에 박혀있던 중금속들이 액기스로 농축되어 국물에 우러나옵니다. 그걸 보약이라고 들이키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75세 최 어르신께서 관절이 아프다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잉어, 곰탕을 한 달 내내 드셨는데 나중에 검사해보니 체내 중금속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서 의사가 기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몸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간을 혹사시키는 결과를 낳은 거죠. 붕어즙이나 잉어즙을 드실 거라면 정말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잡은 자연산인지 아니면 수질 관리가 철저하게 증명된 곳에서 나온 것인지 2번, 3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이 안 된다면 차라리 안 드시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우리 집 냉동실에 있는 생선은 괜찮나?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죠? 혹은 나도 모르게 싼 맛에 샀던 생선들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가족 단톡방이나 친구 모임방에 보내주시면 내 덕분에 나쁜 거 안 먹게 됐다고 다들 고마워하실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먹지, 알면 절대 입에 넣지 않을 음식들이니까요. 자, 그럼 계속해서 4번째 생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째는 바로 판가시우스라는 생선입니다. 이름이 참 생소하고 어렵죠? 하지만 아마 드셔보셨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뷔페나 급식, 심지어 일부 식당의 동태탕이나 생선전 재료로 참외기살 혹은 바사라는 이름으로 둔갑해서 나오는 하얀 생선살이 바로 이 판가시우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베트남의 메콩강 유역에서 대량으로 양식되는데요. 메콩강 하류는 전 세계적으로 수질 오염이 심각하기로 유명한 곳 중 하나입니다.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가 뒤섞인 물에서 자라다 보니 이 물고기들이 병들지 않게 하려고 강력한 항생제와 살균제를 쏟아붓는다는 보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공 과정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까지 오는 그 먼 길 동안 생선이 상하지 않고 또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인산염 같은 화학 첨가물 용액에 생선살을 담가서 퉁퉁 불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생선살이 물을 먹어서 무게가 늘어나니 비싸게 팔 수 있고
식감도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인산염을 과다 섭취하면 우리 몸속의 칼슘을 빠져나가게 해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뼈 건강 챙겨야 할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죠. 어르신들 중에 뷔페만 갔다 오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단순히 과식해서가 아니라 이런 화학 처리가 된 젓과 생선들을 드셔서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진 탓일 수도 있습니다. 살이 부드럽고 가시가 없어서 손주들 반찬으로 생선가스 만들어주기도 딱 좋은데 아이들한테는 더더욱 안 좋습니다. 마트에서 냉동 생선살을 고르실 때는 포장지 뒷면의 원재료명을 꼭 뒤집어 보시고 판가시우스나 바사 혹은 참맥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리고 원산지가 베트남이라면 조용히 내려놓으시는 게 가족의 뼈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5번째 위험한 생선은 양식 광어 중에서도 바닥 관리가 안 된 곳에서 자란 놈들입니다. 우리 국민 생선 광어. 횟집 가면 제일 만만하고 맛있게 드시는 게 광어 아닙니까? 쫀득쫀득하고 달큰한 맛이 일품이죠. 광어는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 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장 수조 바닥이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찌꺼기와 물고기 배설물이 가라앉아 썩기 딱 좋은 곳입니다. 바닥 청소를 제대로 안 하고 물순환을 안 시켜주는 일부 비양심적인 양식장의 광어는 그 오염물질을 배에 깔고 사는 셈입니다. 배설물 독성 때문에 피부가 썩는 병에 걸리기 쉬우니까 또다시 항생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2000년대 중반이나 그 이후에도 간혹 뉴스에 나오는 게 양식 광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생제나 기생충 구제제인 포르말린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제주도나 완도처럼 물맑은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키운 광어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식 기술도 많이 발전했거든요. 하지만 원산지를 속이거나 관리가 엉망인 곳에서 헐갑에 들어온 광어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병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80대정 할아버지가 회를 참 좋아하시는데 동네 싸구려 횟집에서 광어회 드시고 나서 두드러기가 나고 배탈이 심하게 나서 응급실까지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회로 드실 때는 불로 익히지 않기 때문에 균이나 약물 잔류 문제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어를 드실 때는 수조가 깨끗한지, 물이끼가 끼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생선의 눈이 맑은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싼 가격에 무한리필로 막 퍼주는 곳은 한 번쯤 이게 정말 정상적인 광어일까 하고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바로 연어입니다. 요즘 마트 가면 주황비디 도는 연어가 참 많이 보입니다. 슈퍼푸드라고 해서 어르신들도 샐러드로도 드시고 스테이크로 구워서도 많이 드시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넓은 바다를 누비던 자연산 알래스카 연어가 아니라 좁은 가두리 양식장에서 자란 대서양 양식 연어입니다.
자연산 연어는 크릴새우 같은 걸 잡아먹어서 자연스럽게 붉은색을 띠지만 양식 연어는 좁은 곳에서 곡물 사료만 먹고 자라서 원래 살색이 회색에 가깝습니다. 회색 생선을 누가 연어라고 사 먹겠습니까? 그래서 먹음직스러운 주황색을 내기 위해 사료의 석유 추출물에서 뽑아낸 색소를 섞어서 먹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쁜 주황색이라고 믿고 먹는 그 색깔이 사실은 염색약 같은 색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연어 양식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다이라는 기생충인데요. 이 기생충을 없애려고 살충제를 엄청나게 씁니다.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에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칠레산이나 일부 관리가 부실한 양식 연어는 다이옥신 같은 발암물질 수치가 자연산보다 훨씬 높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연어 특성상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독소들이 지방세포에 착 달라붙어서 잘 빠져나가지도 않습니다. 오메가3 먹으려다가 독소까지 덤으로 먹는 셈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아이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먹을 생선이 하나도 없네? 나는 이제 풀만 먹고 살아야 하나 하고 한숨 쉬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우리 신이여 여러분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착한 생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양식업자들도 집에 갈 때는 꼭 챙겨가서 가족들과 구워 먹는다는 약물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보석 같은 생선들을 알려드릴 테니 메모 준비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추천 생선은 국민 생선 고등어입니다. 그것도 대서양이나 태평양 넓은 바다를 누비고 다닌 노르웨이산이나 국산 고등어를 추천합니다. 고등어는 성질이 아주 급해서 좁은 수조에 가두면 스트레스를 받아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양식하기가 참 까다로운 생선이라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은 자연산입니다. 넓은 바다에서 제 맘대로 헤엄치고 다녔으니 좁은 양식장에서 주는 항생제 사료를 먹을 일이 없었겠죠. 푸른 생선의 대명사답게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나이 들수록 혈관이 뻣뻣해지고 기름기가 끼는데 고등어 한 토막이면 혈관 탄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고등어도 너무 태우듯이 구우면 그 좋은 기름이 다 산화되어 버려서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찜이나 조림으로 촉촉하게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요리 팁 하나 드리자면 고등어 조림 하실 때 식초를 한 숟가락 넣어보세요. 비린내도 싹 잡아주고 살이 더 단단해지면서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멸치와 정어리 같은 작은 물고기들입니다. 생선은 덩치가 클수록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어서 중금속이 많이 축적됩니다. 참치나 상어 같은 놈들이죠. 큰 놈들은 작은 놈들을 잡아먹으면서 그 작은 놈 몸에 있던 수은까지 다 흡수하거든요.
반대로 멸치나 정어리는 먹이사슬 가장 아래쪽에 있고 수명도 짧아서 몸에 나쁜 물질이 쌓일 틈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안 살고 우리 식탁에 오니까 아주 깨끗하죠. 게다가 뼈째 먹으니까 칼슘 보충에도 그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뼈 약해져서 골다공증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비싼 칼슘 영양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식탁 위에 멸치볶음 하나 잘 챙겨 드시는 게 흡수율도 훨씬 좋고 안전합니다. 멸치 똥 떼어내고 드시는 분들 많은데 그 내장 속에 멸치가 먹은 플랑크톤 영양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쓴맛이 좀 나더라도 내장까지 통째로 드시는 게 영양 섭취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고추장 푹 찍어 드시거나 견과류 넣고 바삭하게 볶아서 간식처럼 드세요. 세 번째는 명태와 대구 같은 흰살 생선, 특히 말린 황태나 북어입니다. 이 녀석들은 기름기가 적고 단백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소화력이 약한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죠.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딱입니다. 특히 명태를 겨울바람에 얼렸다 녹였다 반복해서 만든 황태는 그 과정에서 단백질 양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우리 몸의 독소를 빼주는 해독 작용이 기가 막힙니다. 간이 안 좋거나 기력이 없을 때 황태국을 뽀얗게 끓여서 드시면 그게 바로 링거 맞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아는 80대방 여사님은 소화가 안 돼서 고기는 입에도 못 대셨는데 황태국에 무 썰어 넣고 두부 넣고 끓여서 드시고 나서는 속도 편하고 기운도 난다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동해안 깊은 바다나 러시아 차가운 바다에서 잡힌 놈들은 오염 걱정도 덜하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자, 좋은 생선이 뭔지는 알겠는데 막상 시장에 가면 이게 싱싱한 건지 약물 처리를 한 건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의사가 환자 진찰하듯이 3초 만에 좋은 생선 고르는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 가실 때 이 3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눈, 아가미, 그리고 배입니다. 첫째는 눈입니다. 사람도 눈이 맑아야 총기가 있다고 하죠. 생선도 똑같습니다. 눈알이 맑고 투명하고 툭 튀어나와 있어야 싱싱한 놈입니다.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해요. 반면에 눈이 뿌옇게 흐려져 있거나 핏기가 맺혀 있거나 안으로 푹 꺼져 있다면 잡은 지 오래됐거나 병든 생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눈이 빨갛게 충혈된 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거나 좁은 수조에서 시달렸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는 아가미입니다. 생선가게 주인이 싫어하더라도 사장님, 아가미 좀 봅시다 하고 뚜껑을 살짝 열어보세요. 선홍빛 붉은색이 아주 선명해야 진짜 싱싱한 겁니다. 갓 잡은 생선은 아가미에서 비린내가 아니라 맑은 바다 냄새나 오이 향 같은 게 납니다.
반대로 아가미 색이 거무튀튀하거나 갈색으로 변해 있거나 끈적끈적한 점액이 잔뜩 끼어 있다면 부패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 혹시 아가미에서 락스 냄새나 소독약 냄새, 혹은 너무 인위적인 약품 냄새가 난다면 그건 신선해 보이려고 약물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배를 눌러보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생선배, 특히 내장이 있는 부분을 살짝 눌렀을 때 탱탱하게 바로 튀어 올라와야 합니다. 고무공처럼 탄력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눌렀는데 푹 들어가서 안 나오거나 물컹물컹하다면 이미 내장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살이 무른 생선은 구워도 맛이 없고 식감도 퍼석퍼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선을 건강하게 드시는 조리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연산 고등어를 사와도 펄펄 끓는 기름에 튀겨서 드시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생선을 고온에서 튀기면 그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다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나쁜 트랜스 지방이나 염증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입맛에는 기름에 튀긴 게 고소하고 맛있겠지만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조리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찜통에 찌거나 종이호에 깔고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굽는 게 100번 낫습니다. 찜으로 드시면 수용성 비타민 손실도 적고 살이 촉촉해서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특히 마늘이나 생강, 강황, 카레가루 같은 향신료를 곁들여서 요리하시면 생선의 비린내도 잡고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독소를 해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강황가루 살짝 뿌려서 구우면 색깔도 노릇노릇 예쁘고 치매 예방에도 좋으니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6가지 위험한 생선과 안전한 생선, 그리고 고르는 법까지 아주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50년, 60년, 아니 그 이상을 고생하며 버텨준 내 몸입니다. 이제는 좀 더 깨끗하고 순하고 정직한 음식을 대접해주자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옆집 순이 엄마가 싸다고 사길래 나도 샀어. 귀찮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지 하시지 마시고, 아니야, 나는 우리 몸 생각해서 돈 조금 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 거 먹을 거야 하는 건강한 고집을 좀 부리셔도 됩니다.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나아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니까요.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고 손주들 재롱도 오래오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 밥상에는 어떤 생선이 올라갈 예정인가요? 혹시 냉동실 구석에 언제 샀는지도 모를 틸라피아나 정체불명의 생선이 있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건 어떨까요? 병원비가 더 듭니다.
그리고 이번 장날에는 눈이 맑고 아가미가 선홍빛인 싱싱한 고등어나 멸치를 한 봉지 사와서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밥상을 차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그리고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의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생선을 드시면서 겪었던 황당한 경험이나 나는 이렇게 생선을 고른다 하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맞아. 나도 붕어 좀 먹고 고생했어. 같은 경험담도 좋습니다. 서로 정보를 나누면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자식들도 행복하고 세상도 더 밝아집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더 알차고 믿을 수 있는 정보, 속 시원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종 모양까지 잊지 마시고요. 주변 친구분들에게 공유 버튼 눌러서 이 귀한 정보 널리 알려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활력연구소였습니다.